네, 이게 솔인데요. 이건 뭐냐면 마른 솔로 가볍게 자주 빗어주거나 손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림프 흐름을 도와주는 거예요. 림프는 자체는 혈관보다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빵빵빵빵 돌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딱 터치를 해주고 혹은 또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림프 흐름을 좋게 해주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림프절, 헌병초소가 많이 몰려있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런 데 가볍게 솔질을 해주거나 살짝 누르거나 아니면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림프의 순환을 좋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동진 원장님, 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어떤 혈자리를 찾아서 눌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예전에 임금님들도 건강 비법 중에 건포 마사지라는 게 있거든요. 건포 마사지. 예, 마른 수건으로 피부를 마사지해 예. 주는 겁니다. 그때 이런 지금 림프 해독 방법과 비슷한데요. 손과 발, 다리, 그러니까 손, 발 쪽에서는 끝부분에서 안쪽을 향해서 살살 쓸어주게 됩니다. 살짝 붉은 기운이 돌 정도로만 쓸어라라고 하는데 이 소를 이용해서 하는 그 정도의 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심영기 원장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림프절이 많이 있는 곳을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샤워를 한 다음에 깨끗이 닦고 그다음에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런데 이 자세가 되게 좋아요. 좀 여자분들이 하면 좀 야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여기 림프절 20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이제 림프절이 모여 있는 목 마사지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누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부드럽게 보통 압력은 림프 마사지의 기본 원칙 압력은 전 세계적으로 그 압력이 어떤 압력이냐 하면 500원짜리 동전 무게예요. 그러니까 막 우악스럽게 진 이기면은 속에 림프가 다 떡이 돼버려요. 다 손상이 가요. 그래서 손으로 해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항상 들고 다니면 이상하다. 쟤는 왜 이걸 매일 들고 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집에서 하시고 평상시에 이제 일하시다가도 좀 분듯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데 여기 빗장뼈를 쇄골이라고 하는데요. 빗장뼈 밑에 쇄골화 정맥으로 림프에 굵은 선이 이제 해서 배액이 돼요. 독이 글로 빠져서 이 정맥하고 섞이게 되는데 쇄골화 밑에를 손을 얹어서 이렇게 살짝 타치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살짝 두드리셔도 되는데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 고위에 얹혀 있다 생각할 정도로 강하지 않게 이렇게 돌려주고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마사지의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심장은 보통 60에서 좀 빨리 뛰시는 100번까지 뛰는데요. 림프는 빨리 뛰지 않습니다. 3에서 4초에 한 번 정도 뛰어요. 그래서 그 리듬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림프는 속도를 3, 4초에 한 번씩 살짝 터치해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쇄골 밑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살짝 두드려주는 거. 태핑해주고 돌려주고 S자로 해서 누운 상태에서 하면 이쪽이 먼저 배액이 쫙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부은 사람은 목에 여기가 해서 림프절 일로 내려오니까 목에서 쓸어 내려주면 되고요. 팔이 부은 사람은 우선 이쪽에 쇄골화, 겨드랑이에서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겨드랑이 또 마사지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쓸어주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근데 외국에서 이제 전문 마사지사들은 두 손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허 선생님을 해드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 500원짜리 동전 이게 쥐어짜는 게 아니야 아프게 이렇게 살짝 또 살짝 다 위험이다. 네, 주무시면 돼요. 이러고 이제 시술자는 열심히 하고 받으시는 분은
주무시면 돼요. 이 정도 약하게 합니까? 네, 굉장히 약하는데 그거를 림프 드레나지라고 그래서 여성들 피부 마사지에도 이제 림프 드레나지 원리가 들어간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얼굴에 도끼 많죠. 화장독 많잖아요. 많이 이게 하고 있으면 그런 걸 빼주는 거 요로 통해서 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마사지도 많이 받아봤고 다리 마사지도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500원 동전 무게만큼 하려면 간지러워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조금만 더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너무 강하게 압박 마사지를 하게 되면 공기 마사지 기계를 림프 부종 환자들이 쓰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하면 미세한 림프선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살 해야 돼. 특히 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고였던 물이 다시 다른 정상돈으로 잘 흘러가게끔 이렇게 잘 쓸어주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돈이 다 뭉그러지고 뚝방이 다 없어지고 논두랑이 다 없어지게 저는 되는 지금 거예요. 걱정되는 게 남자분들은 왜 사우나에서 시원하게 사우나 하고 나서 나오면서 어이 막 수건으로 다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림프절이 다 뭉개지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세게 쳐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요. 림프 부종이 병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림프압이 정상보다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돼 있고 림프선 안에 림프액이 꽉 차 있는데 땅 치면 탁 터지죠. 근데 정상 사람들은 이렇게 빵빵하게 림프액이 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탁탁 쳐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병이 있으신 분들, 유방암하고 나서 팔이 3배 부신 분들 여기 탁탁 치면 여기 금방 염증 생기고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림프 부종이 있으신 팔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그죠? 마사지 해주지. 부부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죠? 자, 여름철 해독의 샘 림프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오래간만에 마실 게 있네요. 이게 뭡니까? 림프 라떼. 네, 요것이 이제 림프를 살리고 하는 건강식품인데 강황입니다. 강황이 우리나라 말로 울금하고 같은 말로 알고 있는데요.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그러한 그 성분이 몸속의 해독 기능이 아주 탁월한 거로 밝혀졌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고 또 항염증 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항암 작용도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논문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강황하고 생강하고 그다음에 레몬청이 들어가요. 레몬이 시잖아요. 레몬이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은 뭐냐면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알칼리성이에요. 자기 암세포가 아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산성 체질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 들어가지고 그래서 따뜻한 우유 2컵에다 강황가루 1숟가락, 생강가루 1숟가락 그리고 레몬청 2개의 큰술 정도 넣어서 잘 저어 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신도주 원장님, 이 강황과 우유 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주 뛰어난 궁합이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강황의 유효 성분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에만 녹는다는 뜻인 거거든요. 따라서 기름, 카레를 만드실 때 채소나 고기들을 기름에 볶는 이유, 또 이제 카레 끓이실 때 물보다는 우유에 끓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커큐민 성분들을 쉽게 섭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생리적으로는 이 강황이 몸 안에 들어오면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네. 근데 담즙 분비가 된다는 게 림프 해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담즙이 분비되기 되는 이유는 몸 안에 들어온 지방 성분들을 흡수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몸의 소장에서 그 지방 성분들이 담즙과 함께 흡수가 되면 그 다음에 가는 길은 혈관으로 가지 않고 바로 림프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바로 이 강황 자체가 담즙 분비를 해서 림프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좋은 궁합의 음료입니다. 좋은 궁합이군요. 오늘은 참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림프 라떼 한 잔씩 드시겠습니까? 네. 오셔서 우리 저 갖고 오세요. 네, 갖다 드릴까요? 네, 원장님도 드시고. 한 분씩 갖고 오세요. 건강을 위하여. 네.
네. 아니, 저는 이게 울금 가루를 항상 집에서 타 먹거든요. 근데 약간 씁쓸한 맛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레몬 넣어서 그런가요? 씁쓸한 맛이 별로 없네요. 맛이 몸에 좋은 거는 이렇게 맛이 별로 없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근데 맛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넣거니 먹겠네요. 이번에는 림프의 해독 능력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최후의 해독의 끝판왕, 림프, 뇌 해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몸을 되살아나게 하는 림프, 뇌 해독. 뇌 해독은 해독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뇌 해독과 전신 해독은 사실 실과 바늘 같은 관계입니다. 최근에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해부학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교과서 자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실패 없이 해독에 성공하는 비결, 그게 뭡니까? 바로 집에서 엄지손가락 하나로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예. 말도 안 돼. 머리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아니 왜 안 보이던 사람들이 다 보이죠? 최후의 해독의 끝판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해독 좋은 건 이제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몸속 독소를 빼내는 해독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최근 뇌에는 독소가 쌓이고 이걸 푸는 비결이 바로 림프 속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도요? 네네네네. 뇌도 독소가 있는 걸 림프가 해결해줘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김형석 박사를 모셨습니다.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죠.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해독의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는 몇 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예. 자, 뇌 해독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뇌 해독은 해독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뇌 해독은 쉽게 말해서 장 해독이나 피 해독과 마찬가지로 뇌를 쉬게 만들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현대인들은 뇌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책 읽고 내지는 농사 짓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고 퇴근하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들고서 하루 종일 검색하고 SNS하고 이러면서 뇌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러다 보면 뇌에 독소가 쌓여서 결국은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쉬지 않고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소가 쌓인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또 흔히 듣기로는 인간이 살면서 뇌의 뭐 10%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또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다는 것은 계속 새로운 자극, 다양한 자극이 들어와야 좋은 것이죠. 한쪽만 계속 집중적으로 자극을 주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좌뇌도 자극하고 우뇌도 자극하고 또 이성적인 면, 감성적인 면 고루고루 자극을 줘야 좋다는 것이죠. 근데 뇌를 쉬게 하려면은 글쎄 제 생각에는 그 자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죠. 자는 동안은 뭐 꿈밖에 더 꾸겠어요. 그죠?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잠을 제대로 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명상이나 참선 같은 정신적인 부분으로 뇌를 쉬게 하고 해독하는 관리를 해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뇌도 다른 장기처럼 림프를 통해서 독소를 직접 배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흐름만 딱 들어도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USA네요. 미국 냄새가 확 나는데 박상림 원장님 어떻습니까? 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역시, 예. 아, 눈치가 너무 빠르신데, 이게
얼마 전에 아주 발표된 연구인데요. 정말 의학계를 좀 발칵 뒤집어 놓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림프관이요, 이 목까지만 연결이 올라와 있고요. 머리로는 대뇌로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해부학에서 알려져 있는 정설이었는데, 이 미국 버지니아 연구팀에 의하면 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긴 했지만 대뇌에서도 림프관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해부학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했고요. 어쩌면 저희가 연구를 더 하다 보면 정말 해부학 교과서 자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는 과학자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아, 버지니아 쪽에서 나온 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아, 저는 뭐 아이오와 쪽 정도 생각을 했는데 버지니아였네요. 뇌까지 림프관이 연결돼 있다. 서지훈 원장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제 뇌는 그동안 밝혀진 건 이제 혈관까지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혈관에 좋은 물질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결국 그 주변에 그 혈관 먹고 사는 세포들은 기능이 떨어지고 퇴화가 돼버리니까 뇌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치매도 올 수 있고 이제 이렇다는 얘기를 생각을 했더니 네. 이제 림프관까지도 뇌가 관여가 된다면 그 림프관을 통해서 뇌에서도 이 쓰레기가 생기는 고분자나 지방 물질 같은 것들은 제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제거가 못하고 쌓여져 있다면 결국 뇌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에도 림프 순환을 잘하는 것이 뇌 해독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마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림프를 건강하게 해서 뇌 해독을 하면은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김영수 박사님, 사실입니까? 예, 한의학에는 탈영실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탈영실정. 예, 아주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그러면 그 심리적인 타격으로 화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치매가 좀 더 빠르게 쉽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심장이나 간에 화기가 치고 올라오면 뒷목이 뻣뻣해져서 두통이 오고 소화장애가 오는데 그러면 치매가 쉽게 옵니다. 예, 그래서 독소와 노폐물의 통로인 림프순환이 잘 되고 특히 목과 머리 쪽에 림프순환이 잘 되게 해야 치매를 예방도 하고 또 진행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쯤 돼서 궁금한 게 림프라는 거는 영어지 않습니까? LYMPH, 림프, 영어인데 한의학 박사님이신데 자꾸 림프라고 말씀하시니까 한의학에도 림프가 있습니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서로 다르게 발전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림프를 동양의학에서는 경락, 그중에서도 락맥에 준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경락, 양의학적으로 림프는 그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전신의 순환을 증진시키면 결국 독소 제거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하. 네, 신도기 원장님. 예. 한의학에서는 이제 통즉 불통이요, 불통 즉 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통자는 통한다의 통자고요, 뒤에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혈액과 림프관 그리고 경락의 순행 통로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락들을 막을 수 있는 물질들 중에 가장 1순위의 물질이 담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 여기저기 담 결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담입니다. 이 담이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림프액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담음이 너무나 경락들을 많이 막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니까 동의보감에 이렇게 또 나오죠. 병의 10중에 9, 8은 다 담음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림프관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순행하느냐는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독의 끝판왕, 뇌 해독. 뇌를 해독하면 뇌만 건강해지는 게 또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김영수 박사님, 이건 또 어떤 원리입니까? 예, 뇌 해독과 전신 해독은 사실 실과 바늘 같은 관계입니다. 뇌 해독을 위해서 림프 순환을 잘 되게 만들면 뇌를 포함한 전신의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는 것이죠. 네. 몸에서 체액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노폐물, 단백질,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이동 경로 곳곳에 있는 림프절을 통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또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항체를 만드는 데도 림프가 관여를 합니다.
이러는 해독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뇌 해독이라고 해서 꼭 뇌만 해독하는 게 아니라 전신을 갖다가 온몸을 다 해독하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